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윤석열.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증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특검에서 3회 조사를 받았는데 모두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습니까? 제 그 사건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증언은 제가 네. 뭐 아까 주신 그 자료에 보니까 148조 뭐 1항인가 해서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그 진술은 탄핵 심판정 공판 조서와 또 중앙지법에서 제가 받고 있는 그 재판 사건의 공판 조서에 거의 두꺼운 책 한 권 정도 분량의 제 진술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그 계엄 선포 담화문과 또 그 후에도 여러 차례의 담화문, 그다음에 페북글, 헌재 재판소의 최후 최종 진술 이런 데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증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것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 거부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 나와 있는 얘기니까 답변 거부하겠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은 증인에게 뭐라고 하던가요? 뭐 별도 답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피고인인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께서는 저에게 얘기를 들어보고 재고를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혹시 기억이 글쎄, 나십니까? 구체적으로 뭐 지금 오래돼서 헌재에서 제가 아마 좀 얘기를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는, 그런데 하여튼 좀 반대하는 취지로 대통령이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 이런 취지의 하여튼 얘기를 하신 거로 기억이 됩니다. 증인은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저는 뭐 총리께서 보시는 거와 또 대통령인 내 입장에서는 또 좀 판단하는 게 다르다. 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다. 뭐 이런 취지로 저는 총리께서는 저를 설득하려고 그랬고 저는 또 총리를 설득하려고 이렇게 얘기가 좀 됐습니다. 네. 혹시 피고인이 반대라고 명확하게 표시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고해달라고 뭐 했습니까? 반대하는 취지죠. 그게 반대라는 단어를 썼는지 뭐 어떤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제한테는 반대의 취지로 그걸 했기 때문에 저도 하여튼 총리께 좀 설득을 하려고, 그러나 이제 뭐 모든 거를 자세하게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어서 네. 하여튼 제 입장에 대보시면 다르실 겁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면 이제 재고해달라는 말을 한 걸로 기억이 나고 네네. 반대라고 말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드립니다. 반대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네네. 하여튼 반대라는 취지니까. 취지는 반대였다고 네,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된 피고인이나 다른 참석자들은 증인에게 뭐라고 하던가요? 각 참석자별로 뭐라고 말했는지는 지금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아마 헌재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상당히 많은 분량의 그 제 발언이 담긴 그 조서가 있는데요. 어쨌든 각자 자기 부처 입장에서 이 계엄이 그 자기들의 이 부처 업무와 관련해서 좀 그 도움이 안 되고 부정적인 그런 얘기들을 했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취지의 얘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국무위원. 여러 명이 했습니까? 뭐 지금 기억나는 것은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금융시장에 대한 여파는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얘기가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외교부 장관은 그 우방국 중에 아마 우방국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왜 아주 동맹국 가까운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우리가 이걸 대처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서 제가 이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이 계엄은 오래 가지 않고 끝날 계엄이기 때문에 금융시장 걱정하지 마시오.
그리고 또 뭐 미국이나 일본 쪽은 내가 직접 뭐 안보실을 통해서든 설명을 할 테니까 외교부 장관은 걱정하지 말라 뭐 이런 취지로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뭐 여러분들이 얘기인데 뭐 하여튼 지금은 다 기억나진 않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재고를 요청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다음 당시에는 이게 만약에 사전에 계엄 선포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어쨌든 보안이 중요했습니다. 미리 알려지게 되면 딱 선포할 때 이게 나와야지 괜히 국민들한테 불편을 끼칠 수도 있고 또 최소한의 병력을 질서유지에 투입하려 했는데 병력 투입 규모가 늘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최소한 규모로 해놨기 때문에 원래는 10시에 하려고 그러다가 좀 늦춰졌습니다. 국무위원들 도착이 늦어져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신속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딱 제가 계엄 선포 그 방송으로 할 때까지는 하여튼 보안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뭐 여러 차례 그것도 직권남용 사건에서도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그 행안부를 통해서 이렇게 주례 국무회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락해서 하게 되면 그냥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실이 다 알려지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헌재에서도 얘기하고 또 형사 사건에서도 주례 국무회의처럼 소집할 수는 없었다. 이게 외부에 알려질까봐 일부만 불렀다 이런 취지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보안 유지하고 정족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좀 빨리 올 수 있는 사람 여기저기 좀 알아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단 11명 정도는 된다고 하니까 그걸 맞추려고 했던 것이죠. 13명까지는 확실하게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연락을 했는데 두 분이 좀 늦게 와서 기다리다가 10시에 선포하기로 한 게 이미 10시 반을 향해서 막 가니까 그냥 그 상황에서 11명이면 됐다 하니까 그때 국무회의를 이제 열었던 것이고요. 그 전에 사실은 뭐 제방이나 또 접견실에서 대접견실에서 자기들끼리 또 여기에 대해서 계엄 선포에 대해서 충분히 또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제가 국무위원과 또 3실장을 비서실장, 안보실장, 국정원장 다 이제 다 보내고 제가 방에 있을 때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무슨 뭐 여론조사 꽃, 또 민주당 당사, 또 무슨 언론사에도 병력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보내냐 그랬더니 선관위 관련해서 여기도 좀 확인할 게 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니 거기는 민간기관이니까 안 된다. 그리고 군을 조금 투입하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군을 자꾸 여기저기 보내려 하냐 하지 마라 라고 제가 잘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출발했던 사람들이 올스톱을 하고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꽃하고 또 어디입니까? 그 여론조사 꽃 하여튼 민주당 당사 민주당 당사. 그리고 뭐 어디 언론사 어디 얘기를 하는데 언론사. 제가 펄쩍 뛰었죠. 이 민간 기관에 절대 보내지 마라. 왜냐하면 이 계엄을 해서 선관위 같으면은 계엄법 7조 8조에 따라서 그 계엄 당국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 기관에는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제가 딱 잘랐고 그래서 장관이 아마 전부 지시를 해가지고 거기에는 가지 않고 출동한 사람들은 중간에 가다가 전부 올스톱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이제 출발했다가 다시 이제 그만둔 거는 네. 이상민 장관이 한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국방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네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당시 대통령인 증인의 지시도 없이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일단은 출발을 시켜놓고 저한테 재가를 받으려고 뭐 출발이 됐는지 출발을 하자마자 전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온스톱을 시킨 거로 나중에 보고를 받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그 당시에 이런데 출동한 사람들 내용을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네, 그건 일단 뭐 말씀하신 이미- 부분은 김용현 장관이 네.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증인한테 보고했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증인은 이 관련된 부분 여론조사 꽃이라든지 민주당사 언론사의 출동에 대해서는 전혀 허락한 바가 없고 당연합니다. 이 과정들은 다 김용현 장관이 했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김용현 장관이 이제 하려고 그 저 선관위하고 관련해서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한테 재가를 구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국무회의 없이 그냥 하려고 그러다가 저 총리의 건의에 따라서 국무회의를 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뭐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넌센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원래부터 국무회의를 거칠 생각이었다 이 말씀이신 아니 거죠? 제가 알고도 있는데다가 네. 제가 이 계엄은 딱 장관하고 둘이서만 얘기했습니다. 비서실장, 안보실장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뭐 저 특검이고 뭐 군검찰이고 검찰에서 얼마나 조사를 많이 했는데 만약에 안보실장이나 비서실장이 알았다면 저 양반들이 당연히 기소가 됐을 겁니다. 장관하고 둘이만 논의하고 장관한테도 보고 받았고 그리고 저 계엄에는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만약에 국무회의를 전혀 안 하고 계엄할 것 같으면 그럼 계엄 선포는 또 못 하라 하겠습니까? 국무회의 안 할 거면 뭐 간담회 하러 처음에는 뭐 간담회 얘기가 나오길래 아니 간담회 의사정족수가 어디 있으며 아예 안 부르면 안 불렀지 못 하러 간담회 하러 저 시간에 부르겠습니다. 그 피고인인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네. 이게 뭐 그 국무회의 정족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의원들 좀 국무위원들 좀 불러서 의견을 좀 들어보라 이렇게 건의한 건 아닙니까? 글쎄 뭐 그 상황은 이제 벌써 한 1년이 다 돼가니까 그 디테일하게는 생각이 안 나고 생각이 안 나십니까? 네네. 네. 다음 하여튼 질문. 총리는 자꾸 저한테 반대 취지로 재고를 좀 원하고 또 뭐 저 다른 국무위원들하고도 또 따로 말씀도 하시고 뭐 이랬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네, 다음 질문 하시죠. 당랑